미국이 비웃었습니다. 한국 따위가 사막의 석유를 넘보냐라고요. 하지만 불과 한 달 뒤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사우디의 석유 독점권이 한국 삼성의 손에 쥐어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수조 원을 약속하며 압박해도 못한 일을 한국은 신기술 하나로 끝냈습니다. 미국 전화는 끊어라. 사우디 왕세자의 충격적인 선언이 터졌습니다. 그 믿기 힘든 반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사막의 모래바람이 창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진한 원유의 향기는 지난 30년간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에서 에너지 전략을 담당해온 수석 고문 알 무바라크라고 합니다. 제 손을 거쳐간 석유 대금만 해도 수백조 원에 달하고 전 세계 지도자들이 우리 왕세자 전하를 만나기 위해 줄을 서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목격한 광경은 제 인생 모든 경험을 뒤흔드는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비상사이렌 소리가 리야드 궁전 지하 상황실에 울려 퍼졌고,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숫자를 믿을 수 없어 몇 번이고 눈을 비벼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름이 얼마나 나오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문의 명예와 나라의 운명, 그리고 전 세계 에너지 권력의 판도가 송두리째 바뀌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밖은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폭염이었지만 상황실 안은 서늘한 냉기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화면에는 전 세계 에너지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우리 사우디의 심장이라 불리는 거대 유전들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면 한가운데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푸른색 문양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삼성의 로고였습니다. 평생을 석유와 함께 살아온 저조차도 처음 보는 광경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옆에 서 있던 아람코의 기술 총책임자는 손을 벌벌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마법입니다. 미국인들이 50년 동안 매달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인들이 단 일주일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왕세자 빈 살만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굳어 있었습니다. 왕세자의 손에는 보안 통신 장비가 들려 있었고, 거기서는 낯익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 멀리 바다 건너 거대 강대국의 수장 트럼프였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가? 한국 같은 나라에 우리 모두의 젖줄을 맡기겠다는 말인가? 당장 그들과의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트럼프의 경고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제국의 명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왕세자 전하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전하는 트럼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통신 장비를 테이블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바라크 고문 자네는 보았는가? 한국인들이 가져온 저 작은 상자가 우리 사막 아래 잠들어 있던 석유들을 어떻게 깨우고 있는지 말이야.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전까지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저 물건 잘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온 신기술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세워진 삼성의 기술은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난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해결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 사우디는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퍼올린 석유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기존의 기술로는 깊은 땅속에 숨겨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찾아내기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네로라 하는 기업들이 수조 원의 돈을 챙겨가며 장담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사막을 헤집어 놓기만 했을 뿐 정작 우리가 원하는 답은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술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제는 포기해야 한다고 우리를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 바로 한국의 기술진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한 우리 관리들은 솔직히 비웃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무엇을 알겠느냐는 무시가 깔려 있었죠. 낡은 가방 하나씩을 메고 나타난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화려한 정장을 입은 미국인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사를 나누자마자 사막 한복판으로 달려갔습니다. 낮에는 50도의 열기 속에서,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추위 속에서 그들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샌드위치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데이터와 씨름하는 그들의 눈빛에는 광기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보름이 지난 날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폐쇄를 결정했던 유전에서 다시금은 황금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기존의 생산량보다 무려 5배나 많은 양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한국의 팀장은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버려지는 데이터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들의 기술은 단순히 땅을 깊게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석유가 흐르는 길을 인공지능으로 완벽하게 예측하고 지각의 미세한 떨림까지 분석해 최적의 위치를 찾아내는 신비로운 기술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역시 미국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독점해온 석유 패권이 흔들릴 것을 두려워한 그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우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직접 전화를 걸어 협박했고,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한국 기술의 결함을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왕세자 전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한국인들이 보여준 진심과 실력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왕세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바라크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기술이지만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은 신뢰다. 한국인들은 우리에게 신뢰를 보여주었다. 상황실의 거대한 화면에 다시 한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적용된 구역이 사우디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더니 지도 전체가 푸른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것은 곧 전 세계 석유 유통의 주도권이 한국의 기술력 아래 놓였음을 의미하는 신호였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장벽이 한국이라는 작은 거인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분노 섞인 외침도 강대국의 압박도 이제는 우리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진정한 동반자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가져온 변화는 단순히 석유 생산량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막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사우디의 사막 아래에서 발견한 전 세계를 뒤흔들 거대한 음모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경악스러운 반전의 서막이 이제 막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의 신기술이 감추고 있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지 다음 이야기에서 그 진실의 문이 열립니다. 리야드 궁전의 대형 회의실에는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평소라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주무르는 거물들의 목소리로 시끄러웠을 이곳이 지금은 마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진공 상태와도 같았습니다. 제 앞에는 미국과 영국의 최고급 기술진들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사막의 모래 아래 무엇이 있는지 자신들이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항구. 삼성의 데이터 시트는 그들이 쌓아온 모든 지식을 한순간에 고철 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미국의 거대 에너지, 기업 기술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무바라크 고문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지난 30년간 슈퍼컴퓨터를 수천 대 동원해서 분석해도 찾아내지 못한 석유의 흐름을 어떻게 한국인들은 단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려낼 수 있습니까?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물리 법칙을 새로 쓰는 수준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시샘보다 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최첨단 장비들이 한국의 인공지능 분석기 앞에서는 그저 초등학생의 장난감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화면에 나타나자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기존 미국 기술로 시추했을 때의 성공률은 고작 15% 수준이었습니다. 즉, 10번을 파면 8번 이상은 허탕을 친다는 뜻이고, 그 과정에서 수조 원의 돈이 모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삼성의 기술을 적용하자 성공률은 무려 98%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비용이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10년에 걸쳐 2,000조 원을 쏟아부어도 해내지 못한 유전 현대화 작업을 한국은 단돈 100조 원으로, 그것도 단 1년 만에 완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이 통째로 이동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자신들의 시추 기술을 무기로 우리 사우디의 목줄을 죄었습니다. 우리에게 기술을 빌려주는 대가로 막대한 배당금을 챙기고 정치적인 압박까지 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등장은 그 지배 구조를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미국 기술진 중 한 명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 데이터는 조작된 게 분명합니다. 어떻게 시추관 하나 꽂지 않고 지각의 진동만으로 석유의 성분까지 분석합니까? 이건 사기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국의 젊은 수석 연구원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화려한 수식어나 거창한 설명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휴대용 단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화면을 향해 가볍게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그러자 고요했던 사막 지도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수천 미터 아래 거대한 석유의 바다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어느 지점에 압력이 집중되어 있는지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투명한 유리병 속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인공지능이 결합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땅을 파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땅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생각을 읽어낼 뿐입니다. 한국 연구원의 담담한 목소리가 회의실 벽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미국 기술 고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석유, 공학의 금자탑이 한국의 칩 하나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의 수치들이, 그리고 실제로 솟구쳐 오르는 원유의 양이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백악관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럼프는 사우디 왕궁에 직통 전화를 걸어 광기 어린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한국과 계약을 체결한다면 사우디에 주둔 중인 미군을 철수시키고 모든 무기 수출을 중단하겠다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사우디의 석유가 한국의 기술, 통제 아래 들어가는 것을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강대국의 서슬퍼런 칼날이 우리 왕실의 목전까지 다가왔습니다. 왕실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원로들의 목소리가 커졌고, 당장 한국인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그 갈등의 중심에서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세계 최강대국의 물리적 위협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우리 민족을 수백 년간 먹여 살릴 기적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세자 빈 살만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협박도, 신하들의 우려도 이미 예상했다는 듯 귓가에 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왕세자는 조용히 저를 불러 물었습니다. 무바라크, 저 한국인들의 눈을 보았는가? 그들은 돈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그들의 눈에는 무언가 더 거대하고 숭고한 목표가 담겨 있다. 미국인들이 우리를 그저 기름 짜는 가축으로 볼 때, 저들은 우리를 진정한 동반자로 대하고 있다. 나는 저들의 기술보다 저들의 눈빛에 내 나라의 미래를 걸고 싶다. 왕세자의 이 한마디는 그날 밤 사우디의 모든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결국 미국이 최후 통첩을 보낸 날, 왕세자는 전 세계 언론을 리야드로 불러 모았습니다. 모두가 사우디가 미국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이미 승리 선언문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들렸습니다. 하지만 연단의 선 왕세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 세계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오늘부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모든 에너지 전략 파트너는 대한민국 삼성으로 단일화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기존의 모든 계약은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전 세계 주식 시장은 일제히 폭락했고 국제 유가는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경로하며 즉각적인 제재를 명령했지만 상황은 이미 그들의 통제를 벗어난 뒤였습니다. 사우디의 사막 한가운데에는 성조기 대신 태극기가 펄럭이기 시작했고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사막의 밤하늘 아래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석유를 캐는 작업이 아니라 무너진 국가의 자존심을 세우고 새로운 시대의 질서를 재편하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축제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깊은 지하 세계의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우리가 결코 알아서는 안 될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만 년 동안 잠들어 있던 고대 지층 속에서 한국의 탐사 장비가 포착한 것은 단순한 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를 단번에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리고 강대국들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경악스러운 실체였습니다. 과연 한국의 신기술이 사막 아래서 건져 올린 판도라의 상자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그 숨막히는 진실이 이제 곧 밝혀집니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곳은 리야드 왕궁에서도 극소수의 인원만이 출입할 수 있는 최첨단 보안 구역이자 전 세계 그 어떤 정보기관의 도청도 불가능한 특수 기밀실이었습니다. 제 앞에는 삼성에서 파견된 기술팀장과 우리 왕실의 정보국장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왕세자 전하의 선언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선언 뒤에 숨겨진 오직 한국과 사우디만이 공유하게 된 경악스러운 진실이 이제 막 제 눈앞에서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기밀실 안은 차가운 냉기가 감돌았지만 제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공기 중에는 전자기기들이 뿜어내는 특유의 매캐한 냄새와 긴장감이 뒤섞여 묘한 압박감을 자아냈습니다. 삼성의 기술팀장은 아무런 말도 없이 가방에서 검은색 하드디스크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저장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와 삼성이 합작하여 만든 현존하는 그 어떤 해킹 기술로도 뚫을 수 없는 양자 암호화 장치였습니다. 그가 단말기에 장치를 연결하자 화면에는 복잡한 기하학적 문양들이 어지럽게 나타나더니 이내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사막 아래의 진짜 모습이 입체적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화면 가득 펼쳐진 푸른 빛의 줄기들을 보며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혈관처럼 사막 깊숙한 곳을 종횡무진으로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고문님. 이것이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 미국 몰래 사우디 전역을 스캔한 결과입니다. 팀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형언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우리가 알던 기존의 유전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훨씬 더 깊은 곳, 지각 하부 5,000m 지점에 거대한 핏줄처럼 얽혀있는 새로운 에너지 층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석유의 양이 많다는 것을 넘어선 인류 역사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에너지의 바다였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이 땅의 기름을 관리해왔지만 이런 거대한 광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기업들은 우리에게 이 존재를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정보국장이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장비가 구식이라 더 깊은 곳을 파악할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해왔던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 거대 에너지 층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우리 사우디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생산량을 조절하며 이 핵심 정보를 은폐해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땅 밑에 보물 창고를 두고도 우리에게는 푼돈만 쥐어주며 자신들의 입맛대로 우리를 조종해온 셈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기술 이전을 그토록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독보적인 감지 기술과 반도체 분석 능력이 들어가면 그들이 숨겨온 거짓말이 단번에 들통날 것이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 지도를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국이 우리 사막을 자신들의 개인 금고처럼 여기며 우리 민족의 자산을 통제해왔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와서 기술을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우리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팀장은 지도의 특정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이곳은 미국이 이미 고갈되었다며 폐쇄를 명령했던 구역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분석 결과 이곳은 고갈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래층의 거대 에너지와 연결되는 핵심 통로였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통해 전 세계가 100년 동안 쓰고도 남을 원유와 천연가스, 그리고 미래 에너지의 핵심인 고순도, 리튬까지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리튬이라는 말에 정보국장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것은 석유 시대를 넘어 전기차와 인공지능 시대를 지배할 새로운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갑자기 기밀실 전체에 붉은 경고등이 번쩍이며 귀를 찢는 듯한 비상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상황실 모니터 한쪽에서 긴박한 경고 메시지가 출력되었습니다. 리아드 상공의 정체불명의 군사 위성이 궤도를 급격히 수정하여 우리 머리 위로 접근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이 우리의 움직임을 감지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진이 왕궁 기밀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눈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무력 시위까지 불사하려는 기세였습니다. 화면 속의 위성 궤적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리아드를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진의 대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미리 준비해둔 재밍 장치를 가동했습니다. 이것 역시 한국의 최첨단 방산 기술이 집약된 특수 장비였습니다. 단 몇 초 만에 미국의 첩보 위성은 리아드 상공에서 눈이 멀어버렸고 백악관 상황실의 모니터는 먹통이 되었습니다. 기술팀장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미 예상했던 일입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주변 강대국들의 압박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누구보다 처절하게 연구해온 나라니까요. 우리의 기술은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방패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 작은 나라의 사람들을 이토록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었을까?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태어나 전 세계 강대국들을 상대로 당당히 기술 정의를 실현하는 이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미국이 수조 원의 돈과 무지막지한 군사력을 앞세워 협박할 때 한국인들은 오직 자신들의 실력과 진심으로 우리 사우디의 마음을 얻어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신뢰의 가치였습니다. 왕세자 빈 살만 전하가 다시 기밀실로 들어왔습니다. 전하의 망토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전하는 화면에 떠있는 지도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더니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바라크, 이제 알겠나? 미국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척하며 우리가 바다로 나가는 길을 막고 그물을 뺏어갔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직접 그물을 만드는 법과 바다, 너머를 보는 눈을 선물해 주었네. 전하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국과 함께 새로운 에너지, 동맹을 넘어서는 운명 공동체 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비즈니스 계약이 아니라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독립 선언문과도 같았습니다. 그 문서는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는 역사적인 내용들로 채워졌습니다. 달러로만 결제되던 석유의 관행을 깨고 한국의 기술과 우리의 자원을 직접 맞교환하는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미국 중심의 금융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은 대혼란에 빠지겠지만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 뒤에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있었고 그들은 결코 동맹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의 눈빛에서 저는 우리 사막을 다시 푸르게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순순히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음 날 아침
전 세계를 향해 사우디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리야드로 향하는 모든 화물선과 항공기의 운항을 중단시키고 해외에 예치된 우리의 막대한 자산을 동결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사우디 역사상 유례없는 고립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생필품 공급이 끊길지 모른다는 소문이 퍼지며 도심은 공포에 휩싸였고 시장의 물가는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순간 우리 왕실 통신망에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바다 너머 한국의 항구에서 수십 척의 거대한 선박이 우리를 향해 출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국은 그 배들을 막기 위해 함대를 파견하겠다고 울음장을 놓았지만 한국의 선박들은 당당하게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그 배들에는 단순히 식량이나 에너지가 실려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미국의 경제, 봉쇄를 단번에 무력화시킬 한국의 비밀 병기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미국조차 예상하지 못한 한국의 상상 초월 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과연 한국이 고립된 사우디를 구하기 위해 보낸 그 의문의 선박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선박들이 리야드 항구에 도착했을 때 전 세계 언론들은 왜 비명을 지르며 한국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압도적인 반전의 역사는 이제 전설을 넘어 신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흘린 피와 땀이 어떻게 사막의 모래 위에서 기적을 피워내는지 그 경악스러운 다음 이야기가 곧 시작됩니다. 리야드 궁전의 발코니에 서서 홍해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수평선 끝에는 미국의 거대한 항공모함과 함대들이 줄을 지어 사우디를 향하는 모든 백기를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연일 사우디의 몰락을 예고했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인 한국이 어떻게 우리를 구하겠느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뒤편 유전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는 웅장한 진동.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소음들 사이를 뚫고 나오는 한국인들의 단호한 외침들이 들렸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잠을 잊은 채 사막의 모래 아래에서 기적을 조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저들의 몸 안에는 어떤 피가 흐르고 있기에 전 세계가 등을 돌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일까? 저는 그날 밤 우리 왕실 서고에 보관된 한국에 관한 오래된 기록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경악스러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전쟁으로 국토는 잿더미가 되었고 먹을 것이 없어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던 나라였습니다. 자원이라고는 돌덩이와 흙밖에 없던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오늘날 전 세계를 호령하는 기술 대국이 되었는지 그 비밀은 바로 그들의 유전자에 새겨진 처절한 역사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를 방문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낮의 열기에도 뼈를 깎는 듯한 밤의 추위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에게 보낼 편지를 쓰면서도 손에서 설계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난 박 팀장이라는 분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모님, 우리는 잃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전 세계 어디든 달려가 피와 땀을 흘리셨죠. 60년 전 독일의 어두운 탄광 속에서 그리고 70년대 이곳 중동의 뜨거운 사막 한복판에서 우리 선배들은 맨손으로 길을 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당신들을 돕는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도움을 갚는 것이자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보여주는 성스러운 임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제 가슴을 울리는 묵직한 힘이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계산기를 두드릴 때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깎아 넣어 기술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일했습니다. 고장난 부품이 있으면 한국에서 비행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직접 깎고 다듬어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집념과 끈기, 그것이 바로 한국을 만든 진짜 엔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사우디의 청년들을 떠올렸습니다. 석유가 주는 안락함에 취해 도전 정신을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한국인들은 존재 자체로 거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었습니다. 자원이 없어도, 땅덩어리가 작아도, 오직 인간의 의지와 기술만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 위대한 진리 말입니다. 미국의 경제 봉쇄가 강화되면서 리야드의 전력이 부족해질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한국인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휴대용 에너지 저장 장치와 태양광 기술을 결합하여 단 하루 만에 왕궁의 전력망을 독립시켰습니다. 미국의 기술진들이라면 수개월이 걸렸을 일을 그들은 단 몇 시간 만에 몰입으로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왕세자 전하께 보고를 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우리는 지금 단순한 파트너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강인한 정신을 가진 민족을 만났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할수록 저 한국인들은 더욱 단단하게 뭉쳐 우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술 뒤에는 수만 명의 엔지니어들이 흘린 피와 땀, 그리고 자국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은 결코 저들의 정신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한국 기술의 허점을 찾기 위해 수백 건의 해킹과 공작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한국의 철벽 보안에 막혀 무너졌습니다. 한국의 보안 기술은 이미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고 실시간으로 암호 체계를 변경하며 미국의 공격을 비웃기라도 하듯 방어해냈습니다. 펜타곤의 핵심 분석가들조차 한국의 방어막은 외계에서 온 기술 같다며 혀를 내둘렀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적인 순간은 미국의 봉쇄를 뚫고 한국의 선박들이 리야드 항구에 접근했을 때였습니다. 미국은 함대를 동원해 발포하겠다며 최후의 경고를 보냈습니다. 긴장감이 극도로 치솟아 리야드 시내 전체에 통행금지령이 내려진 그 절체절명의 순간, 한국의 선박들에서 거대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는 장엄한 태극기의 불빛이었고, 그 배 안에는 미국의 봉쇄를 비웃기라도 하듯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보급품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판도를 영원히 바꿔버릴 한국의 최종 병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항구에 모여든 수만 명의 사우디 국민은 그 광경을 보며 소리 높여 한국을 연호했습니다. 미국이 버린 우리를 한국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구하러 온 것입니다. 그 배들이 부두에 닿는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거친 파도를 뚫고 온 한국 선원들의 얼굴에 서린 자부심과 당당함을 말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위협 따위는 애초에 안중에도 없었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우리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리야드 항구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축제 분위기 속에서도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이토록 무리하면서까지 우리를 돕는 진짜 이유, 그리고 그들이 배에서 내린 상자들 속에 들어있는 정체불명의 장치들이 가져올 파급력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석유를 캐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지배 체제를 뿌리째 흔들고 사우디와 한국이 전 세계를 주도할 수 있게 만드는 상상 초월의 신물질이자 결정체였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곧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강대국들이 숨겨온 비밀을 한국이 어떻게 세상 밖으로 끄집어냈는지, 그리고 그 기술이 어떻게 죽어가던 사막을 황금의 땅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기쁨 뒤에는 아직 우리가 넘어야 할 마지막 거대한 장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준비한 최후의 반격. 그리고 그 음모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저희는 다시 한번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한국과 사우디를 향한 미국의 마지막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이 위기를 어떻게 역대급 기회로 바꾸어 버렸을까요? 그 전율 돋는 진실의 마지막 장이 지금 시작됩니다. 사막의 지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솟구쳐 오를 때 리야드 항구는 이미 수만 명의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이 선포한 경제 봉쇄의 사슬을 끊고 도착한 한국의 거대 선박들은 단순히 물건을 싣고 온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눌렸던 우리 사우디의 자존심이자
전 세계 에너지 질서를 영원히 바꿔버릴 거대한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선박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한국의 기술진들이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을 때 현장에 있던 모든 사우디 국민은 약속이라도 한 듯 태극기와 우리 국기를 흔들며 열광했습니다. 미국이 함대를 동원해 위협하던 그 공포의 시간은 한국인들의 당당한 항해 앞에 한순간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배에서 내린 상자들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한국 삼성의 최종 병기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석유를 더 많이 캐내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간 반도체와 원자력,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쌓아온 모든 정수가 담긴 이동형 탄소 중립 에너지 생산 기지였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사막 아래 잠들어 있던 저품질의 원유를 그 자리에서 즉시 고순도 수소와 항공 연료로 탈바꿈시키는 마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정유 시설이나 금융망을 거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사우디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이 결합하여 미국이 독점하던 에너지 유통 구조를 뿌리째 뽑아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백악관의 상황실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이 압도적인 반격 앞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공들여 세운 에너지 패권의 성벽이 한국이라는 작은 거인이 가져온 몇 개의 모듈형 장치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마지막 수단으로 한국 정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압박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진심으로 손잡은 파트너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 답변이 공개되자 전 세계 네티즌들은 한국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고 그동안 강대국의 횡포에 숨죽여야 했던 수많은 나라가 한국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왕세자 빈 살만 전하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바라크 고문, 저 한국인들이 만든 기계 위에서 빛나는 로고를 보게. 저것은 단순히 기업의 이름이 아니네. 저것은 수천 년간 침략과 가난을 이겨내고 오직 실력 하나로 세계 정점에 선한 민족의 이름이자 우리 사막을 영원히 풍요롭게 만들 약속의 증표라네. 왕세자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평생을 권력과 돈 사이에서 냉철하게 살아온 전하께서 이토록 감동하시는 모습은 저도 처음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를 얻었다는 안도감과 경외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모습은 한편의 서사시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방해 공작으로 부품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때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공수한 초정밀 3차원 프린터를 가동해 현장에서 즉석으로 부품을 찍어냈고 모자란 장비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대체하며 공사 기간을 오히려 단축했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은 최소 3년은 걸릴 것이라고 비웃었지만 한국인들은 단 6개월 만에 사막 한가운데에 거대한 에너지 도시를 건설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건설이 아니라 한국인의 불굴의 정신이 빚어낸 예술이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젊은 연구원은 제게 낡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50년 전 그의 할아버지가 사우디의 도로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며 찍은 빛바랜 사진이었습니다. 고모님, 제 할아버지는 이 사막에서 길을 닦으며 꿈을 꾸셨습니다. 언젠가 우리 후손들이 기술로 이 땅을 다시 찾게 될 날을요. 저는 오늘 그 할아버지의 꿈을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단순히 반도체 칩이나 설계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를 이어 전해 내려오는 간절한 염원과 가족과 나라를 위해 자신을 불태우는 그 거룩한 희생정신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과거의 강대국들이 이제는 한국 기술을 배우기 위해 리야드로 줄을 서고 있습니다. 미국이 무너뜨리려 했던 사우디의 경제는 한국이라는 든든한 버팀목 덕분에 역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리야드의 밤하늘은 더 이상 전쟁의 공포가 아닌 한국의 기술이 만들어낸 화려한 레이저, 쇼와 평화의 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은 이제 시련의 소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희망의 창가로 들려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응원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원 하나 없는 나라가 전 세계의 자원을 통제하는 나라가 되고, 강대국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동맹의 신의를 지키는 나라. 우리 한국인들의 혈관 속에는 거친 파도를 뚫고 세상을 구원했던 선조들의 용맹함과 잿더미 위에서 기적을 일궈낸 부모님들의 끈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위대한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미국조차 무릎 꿇게 만든 한국의 기술력, 그리고 사우디 왕실마저 매료시킨 한국인의 진심은 앞으로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의 이면에는 아직 우리가 전하지 못한 더 깊고 은밀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사우디 사막 아래에서 발견된 신물질이 어떻게 인류의 수명을 연장하고 우주 시대를 앞당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기술을 독점하려 했던 어둠의 세력들과 한국 특수 요원들이 벌인 숨막히는 첩보전의 전말 말입니다. 한국의 승리는 이제 지구를 넘어 우주로 뻗어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할 다음 세대의 지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의 정점과 그 뒤에 숨겨진 감동적인 인간 승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욱 강력해진 한국의 위상과 전 세계를 평정한 K 기술의 신화. 그 두 번째 에피소드가 곧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행보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놀라운 반전의 전말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이 세계 1위로 우뚝 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 펼쳐질 역대급 반전을 기대해 주세요. 대한민국 파이팅!